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어제자 큰 조정을 받았던 국내 증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이 장중 변동성은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공, 코스닥은 1% 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과연 막판까지 이 상승불을 계속해서 지켜내 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사실 어제와 이 대외 변수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여전하고요. 뿐만 아니라 간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풀어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지연, 늦춰질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성을 좀 모호하게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인하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이 앞에서 어떤 식으로 증시 방향성을 잡아봐야 될지, 또 환율이 계속해서 문제죠. 어제 장에서 1,400원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한일 양 이 중앙은행장이 구두성 발언을 개입을 하면서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1,300원 후반이다 보니까 부담스럽기 마련이거든요. 과연 이렇게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 거기다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후퇴하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시장이 좀 애매모호할 때는 오히려 좀 더 기본적인 것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없으면 또 속상하시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시장 대비해서 선전할 수 있는 좋은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다 풀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미리미리 오셔서 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빅세입니다. 시장도 오락가락, 요즘 날씨도 오락가락이에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또 시장이 이렇게 약반등을 보여주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테마 살펴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핵심 포인트 제가 또 오늘 교육까지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날씨도 추웠다 더웠다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겉옷 일교차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시 또한 제가 느끼기엔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모호하고요. 이 변수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예측이 불가한 증시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 시점에서 양지수 일단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워낙에 양지수 2%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땐 빨간불이긴 하지만 캔들로 봤을 때는 지금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내 계좌를 보호할 만한 그런 전략은 어떤 전략일지 오늘 또 저희가 50분 내내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시나 원탑 종목일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이 아무 종목이나 막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방송 도중에 딱 한 개의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 받아보면서 나도 한번 손쉽게 매매해보고 싶다. 사실 전략만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 설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 전략만 받아보시고 혼자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까지 볼 수 있는데, 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 많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 또 계속해서 또 방법도 언급해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는 단타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타 종목들이 피롭틱스 그리고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도 5거래일 그리고 2거래일 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오늘도 또 시세를 내주고 있으면서 이 종목 5거래일 만에 56% 넘게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도 단 2거래일 만에 무려 32%나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다른 데서가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드리고 있고요. 또 텍스트로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가시면서 매매 쉽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오늘도 46분밖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종목 선물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문가님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워낙에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양지수 빨간불을 켜내곤 있지만 어제 장의 하락분을 좀 만회하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지금의 시장을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본다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냥 딱 요약을 하자면 많이 내려왔다가 그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 저가 선취매가 이 저가에 대한 순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외국인의 이 순매수가 조금 원활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지금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어찌됐든 국내 증시의 이 주요 수급 주체는 외국인인데 지금 환율이 어찌됐든 어제 기준으로 4,400원이 돌파가 됐었습니다. 근데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한일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다시 최근의 상승 부분에 대한 단기 조정일지 아니면은 정말로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시장과 환율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물에 대해서 오늘 시장이 뭐 아까 전에 장 초반에 좀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에서는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로 돌아섰지만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현물에서는 없다는 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또 한 번의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조금 어쨌든 압박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디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어찌됐든 많이 올라왔으면 많이 내려가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올라왔으면 당연스럽게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조정이 좀 깊이 들어왔다 생각하면 다시 또 반등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수 차트를 잠깐 같이 보자면 자 제가 예측을 했던 그 구간들도 이제 어느샌가 다 무너졌어요. 확실하게. 이 구간까지 사실상 제가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이 코스피 기준 2,500 후반선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00 초반대까지 좀 내려올 것이다라고 최악의 상황을 좀 예상을 했었지만 그래도 조금의 좀 가능성을 두고 전에 했던 브리핑보다 조금 더 소폭 내려온 모습이지만 어찌됐든 국내 증시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과 그리고 그 지정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일 뿐이고요. 지정학적에 대한 리스크도 역시나 지금까지 꾸준하게 있었던 부분상 그리고 대외적인 이슈상으로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내려갔다면 이제 여기서 뭐가 들어오겠어요? 아무래도 주가 메리트가 있는 저점에 대한 저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들이 들어올 거다. 지금에서야 뭐 외국인들이 지금 같은 경우 환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네. 국내 증시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죠. 자, 환차손 1차로 먹죠. 그리고 2차로 또 여기에 대한 이 현물에 대한 나중에 그 환율적인 부분에 대한 그 손실까지 같이 겹쳐지게 되다 보니까 막상 여기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타격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눌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근데 결론은 요약하자면 지금 충분히 다시 수급들이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시면 알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장 초반에는 로봇 관련주들 갑자기 튀어 올랐었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자율주행 튀어 올랐었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이제 많이 내려왔다라고 이제 우리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해보시고 앞으로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되는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 꾸준하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어제 월요일도 놀라셨지만 어제도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양지수가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말 주식을 그만해야 될 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시장이 오르면 또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리는 날에 그동안 못 샀던
비쌌던 이 값비쌌던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눈여겨봤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값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증시에는 수급이 좀 부재합니다. 외국인이 좀 매수세를 보여야 되는데 환율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장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봐주고 계신데 과연 시장이 튀어오를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나왔을 때 로봇 관련주들 빠르게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 유리기판 관련주, 뭐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어제장에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섹터를 좀 미리미리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시황적인 브리핑뿐만 아니라 오늘 장의 원탑 종목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저희가 정말 아무 종목이나 남발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갈만한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VT 같은 경우엔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는데요. 시장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해주면서 이런 시장 속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또 수익률을 드렸습니다. 필옵틱스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시장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장 대비해서 한번 기분이라도 좋아봐라 라면서 단타 종목으로 드렸는데 이건 뭐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날아갈 정도로 우리에게 수익을 드린 종목이죠. 필옵틱스 같은 경우엔 단 5거래일 만에 무려 56%나 넘는 수익을 드렸고요. 모니터랩 같은 경우엔 단 2거래일 만에 2%, 3%가 아닌 무려 32%나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수익들이 다른 데서 드린 게 아니라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나도 이런 무료 공략주 한번 받아보고 싶다, 공략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약 39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어떤 종목 오늘은 드릴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궁금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워낙에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제장에선 전선 관련주들 낙폭을 보였는데 오늘장에서 또 상승 시세를 내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지 지금 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등등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톡방 내에 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내내 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까지도 꼭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봐야 될지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바로 한번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광고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틱톡, 이 중국의 최대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틱톡이 이 국내 서비스를 운영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광고 관련주들이 오늘장에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보실 건가요? 시세의 연속성이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저는 두 개 중에 원래 이제 광고 테마에서의 대장주는 플레이드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비데이즈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전 그래도 플레이드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대장주를 택한다. 네, 과거의 대장주를 택하는 것도 택하는 거지만 네. 두 개의 차트를 좀 비교해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료적인 측면상 광고 테마 자체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큰 재료가 부각이 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뭐 업체랑 계약을 맺거나 해가지고 수혜를 받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으로 광고 테마는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모비데이즈입니다. 최근에 이 광고 테마 여러분들 이 광고 테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냐면요. 네이버랑 아프리카 TV가 두 개가 동시에 이제 플랫폼의 경쟁전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치지직 나오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거기 그때 이 이슈가 터져주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광고 테마가 좀 볼 것이다 라는 이슈가 좀 뜨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 테마들이 직접적인 수혜주 이 시장에서 부상이 됐던 건데 그때 당시에 모비데이즈가 사실 가장 먼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모비데이즈가 뒤로 밀리면서 플레이드가
그 대장 자리를 다시 되찾았던 거거든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작년 말부터죠. 작년 말부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시작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치즈직과 아프리카 TV의 경쟁전이 좀 시장에서 부상이 됐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이 급격하게 플레이드에 대한 수급들이 밀집되어 있는 걸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차트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때 이후로부터 10,000원대를 돌파를 한 이후에 그때 이후부터의 좀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어디냐? 정확하게 증시 하락시기랑 좀 맞물려서 시장이 좀 과하게 좀 빼지 않았나라는 업도 없지 않아요. 근데 특히나 지금 지지받고 다시 오늘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윗꼬리를 만들어냈지만 그 차트 부근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이 지지 구간에서 맞닿아서 갭뜨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윗꼬리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동평균선들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상승 시기에는. 근데 지금 상승하다 말고 같이 내려오는 시점이죠. 그리고 이 조정받고 있던 그 시기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추세를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캔들로 올려버린 거예요. 뚫어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을. 그러다 보니까 추세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다시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전략보다는 그냥 조금씩 야금야금 좀 모아나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손절가는 6,000원대 좀 두시고요. 지금부터 6,000원대까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늦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좀 챙겨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모비데이즈도 사실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자, 이 차트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건 근데 동전주 아닌가요? 맞아요. 동전주예요. 네. 동전주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원래 모비데이즈가 가장 먼저 좀 부상이 됐다 했었잖아요. 네. 자, 그래갖고 원래 모비데이즈가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근데 이때 당시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아프리카 TV로 큰 수익을 한번 냈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모비데이즈가 본격적인 수혜주로 좀 떠오르면서 상한가에 먼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뺏긴 거예요. 플레이드한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왜 뺏겼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 뺏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상한가에 들어갔던 시점이 어디다? 자, 이 종목이 오랫동안 지켜주던 그 지지 구간을 이탈시켜서 나온 하단에서 나온 지지 구간 이 상한가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하락 추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선뜻 손이 나가기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의 시점도 뭔가 조금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좀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미션이 주어지게 된다면 저는 이 저항선을 다시 완전하게 돌파를 해주고 지금 이 구간이 어디죠? 800원대. 이 800원대에서 완전하게 좀 지지가 나와준다면 그때쯤은 한번 공략을 해봐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모비데이즈 말고도 광고 테마가 어차피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점 상한가에 갔던 이 모비데이즈보다 오히려 수급이 좀 확실하게 들어와주는 지금의 시점에서 플레이디를 공략하시는 게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에서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플레이디가 훨씬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500억님께서 질문입니다. 미용기기 관련주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가 APR 보유 중인데 매입 단가가 높아서 보유해야 하나 손절해야 되나 지금 기준이 안 서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뭐 비중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수가까지 남겨주시면 더 좋게 상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좀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미용의료기기 관련주 사실 이쪽은 실적까지도 좀 그래도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미용기기 자체적으로는 네.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중에 하나에 좀 들어가기 맞아요. 때문에 전반적인 헬스케어 산업 자체는 앞으로는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시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하게도 헬스케어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꾸준하게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APR이 이제 미용기계에 관련되어 있는 특화된 기업이긴 하지만 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먼저 볼게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조 7천억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매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치가요. 영업이익이 아직 24년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23년도 기준으로 얼마다? 지금 1,000억이에요. 1,000억. 매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1,000억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이 상장됐던 시기가 46만 7천 원이거든요. 지금보다 주가가 50%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상장됐을 시기가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 기업상으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성장치를 예상을 할 수 있다면
그 시가총액의 기대감으로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24년도에 실적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이미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은 이미 과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종목 무엇보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지금 매입가랑 비중도 남겨주셨는데 매입가 같은 경우엔 31만 원이고 현 시점에서 주가는 25만 2천 원이거든요. 네.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일단 타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타점 자체도 나쁘진 않은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흔들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비중이에요, 비중. 비중 때문에 지금 흔들리시는 겁니다. 그쵸. 아무리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비중을 30%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려왔을 때에 대한 대응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지금 31만 원대에 제가 진입했던 그 타점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저점에서 좀 들어 올려주는 반등을 좀 기대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3월 15일이면 주가 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고점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항대가 무너지고 내려왔는데 다행히도 이걸 지금 다시 회복을 해주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주가에서 만약에 저는 오늘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시초가를 만약에 이탈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구간이 온다면은 저는 일단 손절을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 추세가 변곡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추세가 아직 형성되진 않았지만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자, 저점과 고점이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추세가 상승으로 변곡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고점을 넘어서 그 전에 저항대 적어도 28만 원을 뚫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구간에 좀 위치를 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시장 반등에 대비해서 조금 잘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500억님에 대한 질문까지도 답변 완료가 됐습니다. 이 미용기기 관련주 내에서 APR 보유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끌고 갈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매입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비중도 좀 많이 실었고 거기다가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추가적인 코멘트 더 듣고 싶다 혹은 이런 거 말고도 이 미용기기 관련주 말고도 나도 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꼭 한번 질문이라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50분 내내 딱 이 시간에만 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방송 이후에는 저희가 또 바로 문도 삭제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간이 약 2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셔서 꼭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까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광고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일단 오늘장에서 이 틱톡 관련해서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플레이디를 선택하셨습니다.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선 완전히 지지가 나온다면 그걸 보시고 공략해야 되고 현 시점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플레이디를 선택하셨는데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 수급도 동반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추세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플레이디 관련해서 나는 궁금하다. 이 종목 역시나 테마성이긴 하지만 테마성 종목들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마구잡이로 공략하시면 안 돼요. 꼭 라인 정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뭐 비중 등등 다 이런 전략을 들고 들어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일단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런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노란톡방 안에만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단타 종목인 피롭틱스 그리고 모니터랩으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맛보셨을 거고 고요. 현대로템, VT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궁금하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방송 시간이 2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후 2시에 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 시작하니까 또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하락 전환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어지러운 분위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지 고민이다. 수익 낼 만한 종목 한번 챙겨보고 싶다. 여러분 수익은
정말로 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 있다 하시는 분들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질문까지도 꼭 한번 챙겨 남겨주셔서 저희가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꼭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두 번째 질문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반도체는 시장 속에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DIT vs 유니셈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저는 두 개 중에서도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공략한 적이 있는 유니셈을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여전히 반도체는 우리가 시장 속에서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포인트일까요? 오늘도 보시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는 게 반도체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시기였지만 반등이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반등 먼저 보여준 건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뭐 신고가 간 종목들도 굉장히 다수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당분간 계속 포트에 담아놓고 공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뒤에 어이구,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목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참고서 이제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좀 터졌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 다시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DIT랑 이제 유니셈 같은 두 개의 차트를 좀 비교를 해주자면은 유니셈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형적인 추세 종목이에요. 지금 DIT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지만, 자 유니셈 같은 경우는 이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자, 전형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DIT인데 이 DIT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이 종목은 상승 추세에 있지만 이미 신고가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던 이 모습 자체는 사실상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또 다음에 잡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잡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게 뭐 오늘보다 더 위에서 지지가 나오든 오늘보다 낮은 곳에서 지지가 나오든 뭔가 하나 지지가 나와야지만 사실상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종목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셈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차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의미 있다라고 보이는 게 아까도 이제 상승 추세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에서 좀 잡아줬던 구간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전부 다 돌파해주면서 나오는 이 강세 캔들은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저는 바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바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만약에 혹여라도 이 종목의 지지랑 조정이 조금 나와준다라고 체크가 된다면 저는 이 종목 굉장히 한 번쯤 들어가 볼 만한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이때 구간부터였었어요. 막 8,000원, 7,000원대요. 왜냐면 제가 이 종목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그 N자 패턴 있잖아요. 네. 이 N자 패턴을 초기로 발견했던 게 이때예요. 7월달. 이때 이 장대 항봉 캔들 이후부터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했다가 이때부터 살펴보는데 너무 이제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던 시점부터 다시 끌어올려주기 시작했던 이 강한 캔들로부터 시작했던 이 장대 항봉은 사실상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바탕은 지금 더 어느 정도 다 잡아놨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이 조금 나와준다면 이 구간에서 뭐 바로 잡아도 돼요. 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확실하게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완전하게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사실 오늘 시장 반등 나올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르고 힘이 있게 튀어올랐던 쪽이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는 반도체 오히려 좀 더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만한 종목은 두 종목 가운데서 유니셈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23%가량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데 당장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와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한번 타점을 잡아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조정 나왔을 때 얼만큼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 봐야 되는지 혹은 눌림목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우리가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지 비중은 어느 정도로 실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여러분들께 도움 말씀 다 드리고 있거든요. 선생님 보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제가 우리 빅스 전문가님은
전략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을 그만큼 여러분들께 잘 잡아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시황부터 시작해서 시황에 따른 이슈 그리고 이슈 체크 수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면 시장 대비해서 쉽게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피롭틱스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우리에게 2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고요. 현대로템 VT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의 공략주였습니다. 공략주였는데 2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수익 보고 싶다. 시장이 참 내 맘 같지 않죠.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오늘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나는 한번 좋은 종목 선물 하나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원탑 종목까지 챙겨왔는데 오늘 장에 원탑 종목 받아가고 싶다. 원탑 종목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원탑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혼자서도 매매 쉽게 할 수 있도록 원탑 종목 그리고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전략 받아보시게 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매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도 한번 종목, 단비 같은 종목 받아보면서 이렇게 시장 어지러울 때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수익 정말 이제는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승 이제 곧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때 한번 내 계좌만큼도 반등 같이 나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종목 선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21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21분이 지난다면 우리 전문가님 못 보십니다. 방송 문도 닫히고 또 함께하는 노란톡방 문도 닫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까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빅스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인사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요즘 시장에 맞는 포인트가 있다. 자, 지금부터 그 포인트를 살펴볼 건데, 자, 그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자, 캔들과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 차트의 3대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 중에서도 캔들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 자, 윗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윗꼬리. 윗꼬리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담스러운, 접근하기 좀 까다로운 그런 차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장에서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게 된다면 대부분 그냥 올라오진 않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위에 있는 매물을 한번 흡수를 시켜주고 차근차근 올라와주는 그런 전략들, 패턴들이 굉장히 다수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윗꼬리를 모두 살펴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건데, 자, 오늘 윗꼬리에 대한 캔들 여러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캔들로 살펴본다면 장대 양봉의 캔들이 있겠죠. 자,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우위에 있을 때 나타나는 캔들, 바로 장대 양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장대 양봉에서 어느 정도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죠. 근데 장중에 갑작스럽게 매도가 매수보다 강해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바로 윗꼬리예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반토막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그런 캔들이 바로 윗꼬리인데, 전형적으로 이 윗꼬리들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윗꼬리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캔들이라 그랬잖아요. 자, 하지만 요즘의 차트들의 캔들들은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슬금 내려오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요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차트예요. 다 웬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흐르듯이 내려옵니다. 이유 없는 하락이죠. 사실상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수에 있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면 좋겠지만, 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오히려 위에서부터 갑작스러운 캔들 윗꼬리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매물을 모조리 한번 흡수해주는 자리를 잡아주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윗꼬리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까는 저는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윗꼬리가 어떤 의미냐? 바닥을 잡아주는 매집의 흐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에 이런 윗꼬리 캔들들이 다수 나오게 되는데, 자, 아까 전에 이 윗꼬리가 나오는 지점이 어디까지 나온다 그랬죠? 자, 이때 당시에 갑작스러운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던 초반 부분에서부터 윗꼬리가 멈추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잘 움직이고 있다가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정이 나온다. 그럼 그 윗꼬리는 그 조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매물을 흡수하는 자리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런 종목들 한번 윗꼬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윗꼬리는 어떤 전략으로 잡아갈 수가 있냐? 자, 윗꼬리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이 윗꼬리가 짧게 달렸는지 길게 달렸는지 혹은 전부 다 반납하는 샛별 캔들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전략이 좀 달라져요. 자, 신규 진입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전부 다 반납이 아닌 일부분 반납해주는 절반 정도 이상의 하락이 나왔던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중간 부분부터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또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우리가 추가 매수하는 거. 여러분 추가 매수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내가 종목 물리면 추가 매수 해야 되나? 그거부터 고민하시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윗꼬리는 정확하게 바닥에서 더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을 때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왜 안 들어가죠? 들어갔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잡혔을 때 윗꼬리가 다수 나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물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에 물려 있습니다. 10만 원에. 근데 현재 주가는 어디예요? 현재 주가는 7만 원이에요. 현재 주가는 7만 원인데 이때 당시에 상승이 나오면서 8만 원, 9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8만 원, 9만 원대에 물을 탈까요? 아니면은 자, 윗꼬리가 나오고 어느 정도 다시 상승 부분이 멈췄을 때 7만 원에 물을 타는 게 맞을까요? 자, 우리는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윗꼬리가 나오고 상승 부분이 전부 다 반납이 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 구간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서 물을 타는 거예요. 7만 원에. 그러면 우리가 8만 원, 9만 원대에서 물을 탔게 된다면은 그래도 평당가가 9만 원, 8만 원이에요. 자, 그럼 물을 타는 의미가 없겠죠. 자, 근데 만약에 윗꼬리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7만 원대 물을 타면 어때요? 7만 원, 8만 원이에요. 확실하게 물을 타는 의미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 지금 종목들에게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못해도 50% 이상의 종목들은 이렇게 윗꼬리들이 나와주면서 수급을 흡수해주면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던 종목들 윗꼬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유심하게 살펴보시면서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자,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 최근에. 자, 그런 종목들 추가 매수 언제 한다? 자, 윗꼬리를 보고 하단에서 완전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걸 체크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아까 전에 이런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이 차트를.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지금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윗꼬리가 나오죠. 여러분들 차트상으로 지금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맨 고점에서 차트에서 윗꼬리가 나와요. 네. 이때면은 윗꼬리가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윗꼬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 윗꼬리는 언제다? 아래에서 나오는 윗꼬리다. 아래에서 나오는 윗꼬리는 위에서 나오는 윗꼬리랑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자, 분명히 제가 아까 윗꼬리 절반 이상 내려왔을 때 잡으라고 했는데 고점에 있는 윗꼬리는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점에 있는 윗꼬리는 차익 실현이에요. 자, 이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 어떻게 공략을 하면 되는지 사실상 지금 종목들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요즘에 다시 성장주나 기술주들도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게 된다면은 좀 재미없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사실상 조금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래에서 반드시 윗꼬리가 동반되면서 좀 먼저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장대음봉의 캔들도 있잖아요. 장대음봉. 요즘에 또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수가 빠지는데 종목들이 같이 빠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 지수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엔 종목들이에요. 자, 이 종목들이 합치고 합쳐서 가격을 매겨주는 게 지수입니다. 근데 이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면, 자, 각 시장에 있는 대형주들 위주예요. 대형주들. 대형주들이 시장에서 빠지게 되니까 지수에 영향을 주고 지수가 빠지게 되는 건데, 자, 이 지수는 다시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다시 종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종목들,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 중소형주. 시장에서 지금 제외된 종목들, 소외된 종목들. 일종의 이제 뭐 기술주,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나 이런 대표적인 로봇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현재 최상단에서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 이 지수가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종목들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로 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척도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종목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막 10% 가까이 올라갔어.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요. 10%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에 동반됐던 거래량 아무리 봐도 분봉상의 거래량까지 토탈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막 1,000억, 2,000억, 3,000억씩 엄청나게 큰 수급들이 들어가요. 근데 막상 이 종목이 내려올 땐 아니 이 종목 내려올 때 뭐 내려올 때는 네, 내려올 때 네. 5%대에서 10% 정도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그런 종목들은 얼마에 내려오냐? 자, 불과 500억이에요. 500억. 거래량이 확 죽으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개별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오기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받고 내려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시장이 영향을 받고 내려갔으면 시장이 기본적으로 상승을 어느 정도 보여줬을 때 이 종목들도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주려고 할 거예요. 현재 시장에 대한 레벨을. 그렇기 때문에 뭐 막상 기존에 뭐 10만 원대까지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10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 종목들이 다시 10만 원대까지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8만 원 내지 9만 원대까지는 다시 올라와 준다는 얘기예요. 자, 요즘의 시장 투심도 굉장히 많이 죽어 있고 투매 흐름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즘 시장의 내동매매를 잘못해서 가만히 있는 그냥 시장의 하락에 같이 그냥 덩달아서 빠지게 되는 그런 종목들을 손절하게 된다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아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테마를 샀어요. 네. 로보테마를 샀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많이 빠졌어. 한 10%, 15% 기본적으로 빠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장 반등 나오면 이런 종목들 안 올라갈까요?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더 올라가요. 오히려 시장 주도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종목도 로보테마의 종목도 10만 원에 샀는데 아껴가지고 기다려도 안 올라오길래 7만 원에 손절을 쳤어요. 30% 손절을 쳤습니다. 근데 이 종목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주도주 되잖아요. 언제 사는 줄 아세요? 11만 원에 삽니다. 자, 나는 7만 원에 30% 손절을 쳤는데 다시 시장 주도주 했다고 또 11만 원에 사는 거예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포트에 담아있는 종목들이 나쁜 종목들이 아니에요. 자, 시장의 하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내가 시장 빠졌다고 여기서 내동매매하면서 같이 손절 칠 게 아니라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윗꼬리들 나오는지 잘 살펴보시고 자, 윗꼬리들 나왔어요. 다시 내려가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 그런 평단가 낮춰주면서 나중에 시장 반등 나올 때 뭐예요? 익절. 자, 굉장히 지금 시장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러한 손절 치는 방법, 진짜로 손절을 어떤 종목을 쳐야 되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물을 어떻게 타는 건지 여러 가지 차트를 통해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나 진짜 지금 종목들 도저히 손절을 쳐야 되는지 물을 타야 되는지 모르겠다. 솔루션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이렇게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일단 쉽게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 윗꼬리를 좀 나오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절 치는 방법, 물 타는 방법도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시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방송 시간 이제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단 7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부분일 것 같은데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나도 지금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시 방송 시작에 제가 1% 넘게 상승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0.5%까지 상승폭을 둔화시키고 있죠. 이렇게 참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손절하고 물 타는 방법 배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인 이 정말 단비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현대로템 그리고 VT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의 공략주였고요. 필옵틱스,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무료로 종목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렸거든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타점까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 부분만 받아보셨더라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두 자릿수 수익은 거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장 참 어렵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선전할 만한 종목 선물, 오늘도 원탑 종목 들고 왔잖아요. 원탑 종목 오셔서 꼭 한번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이라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안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손절하는 방법, 물타는 방법까지도 강의를 통해서 진행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이런 기회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6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탑 종목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장에는 제가 전력설비 관련주로도 챙겨왔습니다. 전력설비 사실 어제 장에선 좀 낙폭이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바로 또 회복세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오늘 또 힘이 회복세. 있지 않나요? 그만큼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겠죠. 최근 시장에서 사실 어제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좀 주목받는 쪽이 전력설비 쪽 아닐까 싶은데 과연 그래서 지금 사실 현 시점에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제 들어갔어야 됐지 않나? 오늘 또 바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항상 그래요. 내려가면 이제 언제 살지 고민하고 맞아요. 막상 올라가면 이제 또 못 사겠고. 보유자의 영역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그 타점 제가 잡아드리기 위해서 전력설비 관련주로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전력설비가 지금 왜 부각이 되는지는 아시죠, 다들? 전력설비나 지금 뭐 전선이나 여러 가지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타 탐마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이건 아실 거예요. 왜?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 많아지죠. 전기차 많아지고, 자, AI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력난도 역시나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력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송배전선로, 가설용 전철 선로를 여기에 대한 금고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력 설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기업은요 전력 설비 외에도 다양한 테마를 갖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다양한 테마의 사업들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섬유직 기업, 섹션 활빙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섬유업체나 자동차 업체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플러스 뭐가 있다? 자동차 부품 테마가 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최근에 뭐 수출이나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업황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전차선 설비 국산화 개발에 주도를 한 이력을 갖고 있다. 자, 초고속 전철 설비 사업에도 참여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수혜는 어디로 갈 수가 있냐. 자, 전철에 대한 테마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 넘어가서 또 어떤 걸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우크라 재건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이어져서 못해도 5개에서 6개의 테마로 이 기업은 증시에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슈는 이 정도로만 살펴보고요. 차트를 살펴볼 건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선 전력설비 대장주들,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크게 상승을 해주지 못한 모습이에요. 물론 이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3,000원대부터 4,200원대까지 한 30%대의 상승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잠깐 좀 얘기를 넘어가서 자, 이때 당시에 윗꼬리 보이시나요? 화면상의 윗꼬리.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윗꼬리예요. 윗꼬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집의 흐름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 윗꼬리부터 쭉 이어지니까 어때요? 아,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5개월 내지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렸지만 충분히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은 이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 이때 당시에 상승 첫 번째 양봉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두 세트로 나왔어요. 두 세트로 나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두 번의 음봉 동안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말랐어. 자, 근데 다시 한번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캔들이 나오니까 어때요? 또 거래량이 잔뜩 붙었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이 종목은 양봉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달라붙고 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점. 저점이 깨지지 않고 꾸준하게 평균 단가를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면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력설비 관련주인데 못해도 테마가 5개, 6개는 곁다리로 잡고 있다 하는데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